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세조, 조선의 7대왕 세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조는 계유정난, 계유년에 정치적인 난리를 치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도를 실시하고 직전법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계유정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세조가 왜 왕권을 강화했는지 공부할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 세종. 세종대왕도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못했어요. 세종은 고기 반찬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 나중에 당뇨병이 와서 자신의 눈이 멀어 그리고 일찍 돌아가십니다. 한나라의 왕이라면 자신의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이 뭐냐?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다는 것. 세종의 첫 번째 아들 문종이 조선의 5대 왕에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서 몸이 허약했어. 그래서 일찍 죽어. 문종이 죽고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6대 왕에 오릅니다. 어린 단종을 쫓아내고 왕자리를 빼앗은 아주 못된 삼촌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입니다. 이처럼 세종대왕도 자식을 잘못 키운 이런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무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문종이 몸이 허약해 죽기 직전에 문종의 가까운 신하가 황보인, 영의정, 그리고 좌의정인 김종서, 이 두 사람의 신하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어린 아들 단종을 잘 이끌어 나라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황보인과 김종서는 어린 단종 임금님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을 보기 싫어한 바로 수양대군이 어쭈 저것들이 임금님이 어리다고 나라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네? 자식들 안 되겠어? 하면서 황보인과 김종서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계유정난이에요. 자, 가까운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던 이 세조는 이윽고 어린 조카 단종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종을 수도였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 청령포라는 그 골짜기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단종 임금님은 이 청령포에서 외로움에 무서움에 떨다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왕에 오른 수양대군 세조. 세조는 혹시라도 나의 형제들이 아님 신하들이 나를 쫓아내고 왕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나라의 권력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즉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육조 직계 제도를 실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육조 직계 제도와 의정부 서사 제도 앞선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왕에 오른 사람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 제도를 실시합니다. 동생 죽이고 형 죽이고 왕이 된 태종 이방원, 그리고 조카의 왕자리를 빼앗은 세조, 이 두 명의 왕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 태종 이방원 때 배운 육조직계제와 또 하나 있죠. 경제력, 돈을 움켜쥐어야겠죠. 그래서 세조도 경제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관리들의 월급 주는 제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직전법이 뭐냐? 자, 조선이 건국될 때 신진사대부들, 이 가난한 신진사대부들이 월급을 받는 제도, 바로 이것이 과전법이었어요. 자, 이 신진사대부들이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고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신하의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신하의 부인, 먹고 살 길이 답답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은 신하의 월급이 어디로 가느냐? 자식들에게, 그리고 부인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자식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물 되어야지 하면서 휴량전, 그리고 부인들에게는 아이들 잘 키우고 잘 사세요 하면서 수신전, 이렇게 계속 월급이 나갔던 거예요. 관리가 죽으면 죽었지, 죽은 다음에 월급이 자식들과 부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니까 나라에는 점점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라의 금고가 텅텅 비는 거야. 그러니 이제 세조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현재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들에게만 월급을 주겠다. 수신전, 휴량전 없애라. 현재의 관리, 현직 관리들에게만 월급을 준다 해서 현직, 직전법을 실시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하던 세조는 뜻밖의 사건을 당합니다. 뭐냐? 집현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젊은 학자들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러한 사람들이 세조에게 당신은 왕도 아니야. 당신은 어린 조카의 왕자리를 빼앗은 나쁜 사람이야. 세조, 당신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우리는 단종 임금님을 다시 왕자리에 앉힐 거야. 단종을 복위, 복은 다시, 위는 왕자리를 보고 위라고 합니다. 단종을 복위하겠다.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화가 난 세조는 아니 이 젊은 것들이 집현전에서 열심히 공부나 하지 왜 정치에 간섭이야. 저것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집현전에서 공부하던 젊은 학자들 6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어서라도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나에게 임금님은 오로지 한 명, 단종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죽음을 택한 신하들 6명을 사육신, 여기서 사는 죽음을 뜻하고 육은 숫자 6, 신은 신하를 뜻합니다.
그리고 집현전을 없애버립니다. 세종대왕 때 학문을 연구하던 기관이었는데 집현전을 없애게 되는 거죠. 화면의 오른쪽 그림은 현재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옛날 집현전 건물입니다. 오늘날에는 수정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조카의 왕자리를 빼앗은 수양대군 세조. 세조는 천벌을 받습니다. 늙어서 온몸에 부스러기가 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토피 비슷한 거예요. 그래 부스러기가 나서 또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조카 단종이 미안하게도 생각되었죠.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자신의 몸도 치료를 합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꿈을 꿔요. 바로 세조의 형수, 즉 자기 형님의 부인, 돌아가신 단종의 어머님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세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아들을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당신도 천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세조의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립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세조는 얼굴에 침을 닦으려고 하니까 아, 꿈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세조는 그런데 천벌을 받아요. 자신의 아들이 2명이었는데 첫째가 의경세자, 둘째가 예종 임금님이에요. 첫째 아들 의경세자가 원래 다음에 왕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의경세자가 아들 둘, 화면의 왼쪽 그림 보시면 됩니다. 의경세자의 부인이 소해왕후,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월산대군과 자을산대군. 자신의 아들 월산대군과 자을산대군 2명을 남기고 19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 세조가 죽고 다음의 왕은 누가 되느냐? 예종, 동생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종도 몸이 허약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예종이 죽고 나서는 다음 왕자리가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에게 원래 왕자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다음의 왕이 누가 되느냐? 예종의 조카인 즉 의경세자와 소해왕후의 둘째 아들 자을산대군이 조선의 9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왜 그래 되느냐? 의경세자의 부인 소해왕후는 권력의 욕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의 남편이 의경세자가 살아있었으면 소해왕후는 나중에 왕비가 되는 몸이에요. 그런데 의경세자가 죽어버리니까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해왕후는 꿈을 꿉니다. 그래, 나는 왕비가 되지는 못하지만 왕의 어머니는 되어야겠어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람을 꿈꿉니다. 예종이 갑자기 죽고 이제 다음에 왕을 정해야 되는데 이때 왕을 누가 정하느냐?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정희왕후가 다음에 왕을 정해야 됩니다. 이때 정희왕후가 곰곰이 고민에 빠집니다. 원칙은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이 왕에 올라야 되는데 제안대군이 몇 살? 4살! 정희왕후가 고민에 빠지죠.
12살의 왕에 올랐는 단종 임금님, 어린 조카를 죽여버리고 왕이 된 자신의 남편 수양대군, 즉 세조 정의왕후는 느끼고 있죠. 그래, 왕의 나이가 어리면은 혹시라도 왕실 친척이 왕을 쫓아내버리고 반역을 할 줄 모른다. 왜? 자신의 남편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음의 왕자리를 의경세자의 두 번째 아들 자을산 대군에게 줍니다. 이때 의경세자의 부인 소회왕후는 자신이 왕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매일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해요. 어머니, 저는 원래 왕비가 될 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의경세자가 일찍 죽으니까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어요. 왕비는 못 되었지만 왕의 어머니 대비는 되고 싶습니다.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 신하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영의정이었던 한명회와 사돈을 맺습니다. 한명회의 딸을 자을산 대군의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소회왕은 영의정이 사돈이 되는 거고, 권력을 쥐고 있는 한명회의 지원을 받는 자을산 대군은 이제 조선의 9대 성종 임금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세조에 대한 학습을 끝내겠는데요. 자, 세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 자신의 조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에 오릅니다. 왕에 올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고 현직 관리들에게만 월급을 주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죽여버리고 집현전을 없애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세조도 죽기 전에는 자신의 두 아들을 굉장히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는 이런 천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